기아그룹 재계 순위 8위권, 가장 안정적이고 선망받던 직장 가운데 하나였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은 물론 평생 직장이 보장되던 것. 이미지 좋고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이던 기아마저 무너진 것이다. 사원들의 충격은 크다. 대량 감원의 회오리. 어디 자신들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오늘도 사무실마다 빈자리는 하나 둘씩 늘어만 가고 있다. 빈 책상 위에 컴퓨터 등 집기를 올려놓고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5명이 근무하던 이 부서의 경우 3명이 그만두고 이제 2명만 남았다. 여기서는 그만두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자리? 여기하고 이 자리요? 네, 여기요. 저쪽은 저 신임 과장이 오셨고 여기도 그만둔다. 네, 그런데 글쎄요, 좀 많이 힘들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든데. 전혀 예상을 못하셨죠? 이런 상황이. 그렇죠. 전혀 예상을 못했죠.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기아 사태 이후 감원 방침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는 사원들은 하루에 151명씩이나 된다. 지난 7월 기아 사태 이후 지금까지 8천여 명이 기아그룹을 떠났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1,000여 명이 더 떠나야 한다. 어디 기아만의 일인가? 한보,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실화로 유례없는 대량 감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부실화된 주요 대기업에서만 2만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이던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감원 태풍의 중심부에 서 있다. 올 들어 3천여 명이 명예퇴직당했고 앞으로 빅뱅으로 불리우는 금융권 재편이 시작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 2차례에 걸쳐 해고를 당한 김모 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무관리직 출신이다. 두 번째는 좀 덜했죠. 첫 번째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이 그 그룹 차원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뭐 인사 조직 문제 그렇듯이 한 일주일 전에 그 회장 그룹단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회사에도 돌아오는구나 하는 거죠. 김 씨처럼 사무관리직 출신 실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대부분 사무직만을 고집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화장품 회사 관리직 출신인 35살의 이 실직자도 사무직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 결과 1년 가까이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럼 8달 동안 한 몇 군데 정도 원서를 내봤습니다. 10군데 정도. 다 안 되던가요? 아니, 영업직으로 하려면 되는데 영업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적으로 찾으시는 거죠? 그나마 나이가 든 실직자들은 가리지 않고 취업을 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은행 과장 출신의 45살의 김모 씨도 실업급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다. 전 가족들이 저만 바라보고 이때까지 참 생활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어떤 회사든 이건 가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서울 관악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곳을 명퇴산이라고도 부른다. 감원 태풍 이후 떠도는 실직자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직자들이 관악산에 오르기 전에 들르는 곳. 등산로 입구의 이 등산용품점에는 항상 누군가가 맡겨놓은 등산복과 등산화들이 봉투 속에 넣어진 채 보관돼 있다. 여기 뭐 양복 입고 산에 올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번에 몇 번 여기 저거도 지금 와서 신도 갈아입고 그 옷도 갈아입고 그냥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래갖고는 그냥 산에 갔다가 오셔서 또 갈아입고 가시더라고. 저것도 좀 몇 개 있어요, 저.
그래요? 예, 어디 맥거리. 있습니까? 여기 잠깐 보여. 여기 보면 옷이네, 뭐 조끼네, 모자네, 신발 이 속옷도 좀 있고 여기도 몇 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리고 또 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러 온 사람들 활기가 차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 되게 힘이 별로 없더라고. 떠도는 실직자들. 집에 있기도 뭐하고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니기도 지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는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뭐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겠죠.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이제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믿음도 그렇고 불안감도 그렇고 또 직장 잡기도 이제 힘든 거고.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안 되자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실직자들. 장기간 실업 상태의 지속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실업 사태는 과거와는 달리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장기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화이트 칼라의 위기의식, 샐러리맨 가장들의 불안은 최근 유행가로도 불리워질 정도로 사회 불안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슴은 정말 쌓이는 게 많아. 하루에 몇 번씩 답변 쓰고 싶어. 하지만 난 어쩔 수가 없어. 가족들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눈치만 봐야 하는 내 신세. 그래도 해주고는 타협해야 하지.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 샐러리맨 내 인생은 돌고 돌아가지. 아닌 것은 꼴이 많은 봉수. 그나마도 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뛰어보지만 인사이도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떨고 명예퇴직이란 조명불에 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내일이 정말 난 두려워. 그래도 난 견뎌내야 하지. 아리아리 딸딸이 했어. 취해봤어. 내 몸만 준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아마 직장 사람들이 정년을 채운다는 거를 감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15, 16년 이상을 더 다녀야 되는데요. 글쎄요, 솔직히 뭐 자신 없습니다. 그 내심 마음적으로는 좀 불안하면서도요. 뭐 더 지금 현재 있는 직장 안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직장이라는 이런 대기업에 다닌다는 게 기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학 나가지고 학벌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뭐 진짜 막말 해가지고 빵을 굽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면 실업에 관한 한 안전지대이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고실업률, 고용불안의 시대가 닥치게 된 것일까? 지난해 8월 선경 인더스트리는 명예퇴직을 통한 대대적인 감원을 실시했다. 명예퇴직이란 한마디로 나가달라를 좋게 표현하는 것이다. 1,100여 명이 직장을 떠났다. 전체 사원 3,600명 중 30% 이상이 명예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유는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그동안 팽창일변도의 인력관리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량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뽑기만 했었죠, 계속. 또 회사에 또 필요 없는 인력 부분은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아주 일반화된 그런 흐름을 밟았더라면은 현재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마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처럼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산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감량 경영에 나서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팀제 등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도 인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LG전자의 인사복지팀은 인사과와 복지과를 합쳐 만든 팀이다. 과거에는 인사과장과 복지과장 등 2명의 중간 관리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장급 팀장 1명뿐이다. 중간 관리자 1명이 준셈이다. 현재 팀장인 김창선 과장은 과장급 팀장이다. 그가 3년 전 팀장을 맡을 때는 대리였다. 그만큼 팀제는 일 중심, 능력 중심의 파격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셨는데 지금은 한 몇 명입니까? 네, 그때 당시 인원은 총 18명이었습니다. 두 개 과가 18명 중에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양 팀 간에 서로 중복되는 이런 업무들의 그런 어떤 효율성 그런 차원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3명의 어떤 인력 감축 효과를 봤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람 때문에 만들었던 위인 설관식 자리라든지 중복되는 자리들이 여지없이 없어지게 된다. 자리가 없어진 관리자들의 설당이 없어져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이제 예전 같으면 관리자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에는 어떤 하나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맡다 보면은 좀 그 소외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아마 그러한 부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40~50%까지의 인력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회사 전체를 볼 때는 엄청난 효과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정규직이 축소되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파트타이머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은 백화점 업계. 미도파의 경우 108명의 임시직 주부 사원들을 판매 사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주로 식품과 가정용품 매장에 배치되고 있고 판매 실적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게 백화점으로서는 매력이다. 미도파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한 달 평균 8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우선 인건비 절감 차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수당이나 OT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차후에도 주부 파트타이머들은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나 단순 관리직이 그 대상.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은행 창구 직원을 전문 텔러라는 이름으로 계약직으로만 뽑고 있다. 현재 40%인 300명 정도가 전문 텔러로 채워지고 있다. 전문 텔러화 되면서 창구 직원이 여상 출신에서 대졸 출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 계약직 사원이 정규 직원과 다른 점은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 측으로서는 정규 사원과 달리 고용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평생고용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프리랜서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시호와 교양 프로의 사회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손범수 씨도 프리랜서다. 손 씨는 올 초 7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물론 안정된 아나운서 생활을 그만두는 데는 고민도 많았다. 나를 충분히 좀 표현하고 싶고 또 그만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수도 그에 따라서 받고 싶고 또 그게 또 재밌잖아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에 있으면은 자꾸 아유 뭐 이 일 안 해도 뭐 월급 똑같은데 이런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손 씨의 경우 프리랜서로 전향한 이후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데 따른 장점은 우선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 사원으로서의 보호막이 없어지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프리랜서를 한 후에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또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그 주위 환경도 자꾸 변화해 나갈 텐데 조직 속에 있으면은 대충 좀 묻어가는 것도 있지만 묻혀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젠 자기가 좀 더 앞서서 뭘 좀 준비도 해야 되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게 또 수반이 돼야겠죠. 자유계약자라는 뜻의 프리랜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전문 MC 등 몇몇 직종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프리랜서들을 관리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다. 어떤 종류의 도면입니까?
몇 년 정도 경력자 필요하신 겁니까? 4년 정도요. 5,500명의 프리랜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주로 컴퓨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프리랜서들의 자세한 특기를 파악해놓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프리랜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예, 이쪽 앉아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건데 이번에 좀 급해가지고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이거 뭐 한수정 씨 정도면은 오늘 밤새면 될 겁니다. 능력 있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한 달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제 시간이나 그런 여유를 못 갖잖아요. 하지만 이제 프리랜서하다 보면은 시간적이나 뭐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회사의 매출액은 30억 원을 넘고 있고 해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다. 프리랜서 시장은 가히 폭발적이다. 현재 한 1조 시장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나 사회적 추세가 개인적이고 자기 발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리랜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곽동수 씨는 소호족이다. 소호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에서 따온 말로 집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란 뜻이다. 곽 씨는 컴퓨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렸다. 집이 바로 일터인 것이다. 안방 옆에 건너방이 바로 사무실. 컴퓨터 5대가 비서이고 직원은 필요 없다. 여보세요. 네, 곽동수입니다. 예, 제 홈페이지에 장승 바뀐 거 보셨어요? 네, 그 김영환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 하는 거.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해 주문을 받고 역시 컴퓨터를 통해 제품을 납품한다. 소호의 장점은 사무실 임대료가 들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이다. 컴퓨터란 장비를 사람 대신해서 쓰는 걸 채용하시고 그리고 뭐 삐삐나 핸드폰 같은 정보통신 장치 도움을 받으면은 자기 분야에 열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호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파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평생 고용 시대는 직장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의 무게 중심의 이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 등 정보화로 지금까지의 고용 관행은 철저히 파괴되고 만다. 한국 IBM 영업팀에 근무하는 유병규 씨. 외근 중이던 유 씨는 긴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 회사에 들렀다. 그런데 유 씨가 처음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컴퓨터 단말기다. 고정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를 때마다 컴퓨터가 자리를 지정해준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유 씨의 자리이고 이것이 바로 모빌 오피스, 그러니까 이동 사무실이다. 모빌 오피스란 이처럼 고정된 사무실이나 자리가 없고 여러 사람이 책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대신 자동차 안이건 집이건 현재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무실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그리고 호출기는 필수다. 바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이 필요 없고 근무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저희들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타이트한 어떤 스케줄과 어떤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조직 속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다른 친구들 간의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제가 부러움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모빌 오피스는 비어있는 책상 수를 줄여 고정 비용을 줄인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 IBM의 경우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건물 20개 층을 임대했었던 것을 12개 층으로 축소할 수 있었고 연간 1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모빌 오피스는 최근 삼성전자 등 각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 없는 직장 생활의 확대로 우리의 전통적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제 고참 직원들, 특히 이제 정보 시스템 활용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뒤늦게 배운 그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봐야만 어떤 일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아야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연공 서열이 파괴되고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며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파괴된다. 보험 세일즈, 여성의 일로만 여겨져 온 직업의 하나다. 35살의 윤현식 씨는 남성으로서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다. 물론 외국계 보험회사의 라이프 플래너, 그러니까 인생 설계사라는 말로 불리우지만 하는 일은 역시 보험 세일즈다. 윤식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6세 때는 약 5억 원 이상의 어떤 재정적인 그 위험도를 지니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재정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위험도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상적인 플랜이라고 제가 잡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더욱이 윤 씨는 이 일을 하기 전 외환 딜러라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빨간색 부분은 주택자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때문에 사실은 외환 딜러가 훨씬 낫지 보험 세일즈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은 틀렸던 게 아직은 낯설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잡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잡이고 하기 어려운 잡인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나라는 아직 그 생명보험 업계가 많이 좀 낙후된 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 형태나 패턴 자체가.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일한 만큼 보수가 주어지는 성과급. 윤 씨는 이제 연봉 1억 5천만 원의 고액 소득자다. 남성으로서 생명보험을 모집하러 다닌다는 소극적 의식은 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매너리즘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많이 굳어지기 전에 뭔가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빠르고 무조건 대기업이 최고라는 인식도 달라지고 능력에 따른 보수가 보장되고 성취감을 주는 직장이 선호되게 된다. 평생 고용 시대에는 직장 이동이 활발해진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장에 다닐 수도 있다. 때문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인력 복덕방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헤드헌터로 불리우는 고급 두뇌 사냥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체의 인재를 스카우트해주는 첨단 직종. 네, 안녕하세요. 유순신 씨는 이 분야에서 꽤 유능한 여성이다. 세일즈 매니저 필요하시다고요? 아, 예. 그러면 자세한 사항 들으러 제가 언제쯤 찾아뵈면 될까요? 아, 예, 2시에요. 세일즈 매니저를 구해달라는 외국인 회사의 의뢰가 왔다. 컴퓨터에 입력된 이 분야의 72명을 검색해 조건에 맞는 20-30명을 압축한 뒤 팀원들과 함께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근데 연령대는 대략 40에서 45이고 영어 잘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경력을 보면은 그 회사하고 어느 정도 적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뵙고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일이 성사되기까지 양쪽을 오가며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다. 네. 고용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60여 개의 헤드헌터 업체들이 활동 중이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여태까지는 공채를 통해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인원을 모집을 했었죠. 하지만은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재를 구인한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에서 이걸 먼저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연봉제 도입으로써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평생 고용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기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가 일주일마다 마련하고 있는 미래 취업 강좌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래의 직장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또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총전에
가운데 있던 사무직이나 관리직 군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회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국면에 안 처해야 되겠죠. 그런 물결이 안 말려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창조성을 키울 수 있는 스타팅 직종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 세 번째는 이 21세기는 전문가 지향의 사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인을 찾아가듯이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과감히 직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있는 정연동 씨. 정 씨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문대학 경영학과 출신의 촉망받던 대기업의 과장이었다. 그런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엉뚱하게도 재래시장 골목 한켠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앞날이 이렇게 명쾌하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과연 나한테 평생 직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더 늦기 전에 뭔가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물론 정 씨가 두부 장수로 변신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처음에는 좀 창피하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가장 어떤 그 실물 경제의 가장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 한번 내가 어떤 좋은 학교. 물론 정 씨의 꿈은 두부 장수에서 머물지 않는다. 기초부터 실력을 닦아 튼튼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정 씨의 이러한 노력은 아주 성공적이다. 시장 내에서도 정 씨가 만든 즉석 두부는 맛이 좋아 인기가 높다. 자, 한 판 나갑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꿈이 빨리 이루어질 것도 같다. 평생 고용 시대를 사는 기계. 정 씨는 직업의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인의 상품 가치를 높여야 살아남는다. 서울 종로의 학원가. 언제부턴가 퇴근 무렵이면 가방을 든 넥타이족 직장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쉴 새 없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어학능력 향상 등 자기 개발을 하려는 직장인들이다. 과거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특기로 여겨졌지만 이제 한두 가지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기본 필수가 되고 있고 요구 자질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취업난과 함께 최근의 고실업 사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고용불안 시대를 이기고 21세기의 새로운 고용혁명 시대를 여는 길이다.